자, 우리 자바도 동일하잖아요. 그쵸? 변수 선언하고 조건문 있고 반복문 있고 함수 있고. 자, 근데 자바 같은 경우에는 C 언어랑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만 이제 시작되는 부분이 좀 다르긴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도 좀 가볍게 훅훅훅 넘어가고 문제를 많이 풀어볼 거예요. 자바 같은 경우에는. 자, 그래서 확인을 해보려고 하는데, 자, 변수. 자바는 변수 선언 어떻게 하죠? 동일하게, C 언어와 동일하게 자료형, 그리고 변수 이름, 그리고 값, 이렇게 출력을 합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제 출력을 할 때 print f라는 것도 사용을 하고 print ln이라는 것도 사용을 해요. 자, 그래서 여기 보게 되면은 출력하는 것도 확인을 해보면 자, 어때요? 자, system out print ln 그리고 요 안에다가 출력할 문장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근데 만약에 이제 요 ln이 들어가게 됐다라고 하면은 자동 개행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요. 여기에 만약에 f로 들어갔다 이러면은 자동 개행이 일어나지 않아요. 왜? 우리 C 언어 때 확인해 봤잖아요. 근데 우선 여기서 알아두셔야 되는 거는 system out.print f 이런 식. 자, 얘도 동일하게 이제 변수에는 변할 수 있는 값, 즉 그냥 그 공간이 들어가게 되는 건 거고요. 공간인 거고요. 변수명을 작성할 때 당연히 영문자, 숫자, 언더바 사용이 가능한 건데 첫 글자에는 숫자가 올 수 없으며 특수문자도 뭐 이미 사용되고 있는 플러스, 마이너스, 별 이런 것들 안 되고 공백 같은 것도 당연히 안 됩니다. 자, 그리고 얘도 지금 봤을 때 문장 끝에 어떤 식으로 작성이 되어 있어요? 세미콜론을 작성하게끔 되어 있죠. 우리 C 언어 때 세미콜론 계속 작성을 했었잖아요. 자, 파이썬만 세미콜론이 붙지 않고 얘는 붙습니다. 자, 그리고 얘한테 이제 연산자 당연히 있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뭐 별, 나누기, 뭐 그런 것들. 그래서 얘 보게 되면 연산자는 이렇게 작성을 해서 정리를 해놨어요. 얘는 C 언어하고 동일한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죠. 그래서 뭐 크게 어렵지 않습니다. 자, 얘도 당연히 조건문 들어가게 되는데 얘 확인을 해보면 C 언어하고 동일해요. 자, if 조건식 그리고 그 조건식이 참일 경우 실행할 문장. 자, 다만 이제 여기 봤더니 조건식에 true라고 된 게 작성이 되어 있죠. 자, 우리 C 언어에는 true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죠. C 언어에는 왜 없었어요? bool 타입이 없었기 때문에. 자, 다만 얘한테는 있다라고 하는 거죠. 얘는 bool 타입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true하고 false 타입을 사용을 할 수가 있고 우리 C 언어에서 0, 1에 해당됐던 true, false가 얘네들은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냥 true는 true라고 쓰고 false는 false라고 쓰고. 이해되실까요? 네. 자, 그리고 요 불린 타입인 거죠. 얘가 이제 true하고 false만을 담을 수 있는 그 타입인 겁니다. 그래서 조건문도 이미 많이 봤으니까 요 홀수 짝수 판별하는 것도 당연히 얘는 이제 기억하고 계시죠? 어떤 값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일 경우 짝수, 그게 0이 아닐 경우 홀수. 그래서 요 부분 요식 아직도 못 외우고 계신 분들은 꼭 외워주시고요. 자, 그리고 반복문 얘도 이제 동일하죠. for문, while문, do while문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자,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시작하는 숫자, 초기값, 조건식, 증가 이렇게 있어야 되고요. 자, do while문 같은 경우에는 while문하고 동일한데 어떤 차이가 있어요? 그렇죠. 조건식이 참이 아니더라도 한 번은 무조건 실행을 하고 그 이후에 이제 조건식을 판별을 해서
그 조건식이 참일 경우 계속 반복 실행한다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리고 포문 같은 경우에도 시연하고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패스하도록 할게요. 자, 그리고 이제 홀수, 짝수만 알아셔야 되는 게 아니라 배수도 알고 계셔야 된다라고 했죠. 자, 배수 같은 경우에는 그 숫자로 나눴을 때, 그러니까 만약 5의 배수다 이러면 5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되는 거고, 3의 배수다 이러면은 3으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이어야 하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된다고 했어요. 소수, 배수, 홀수, 짝수. 자, 그리고 여기도 이제 클래스라고 하는 게 있죠. 배열도 있고요. 자, 배열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 얘는 대신 배열을 작성을 할 때 이렇게 자료형 뒤에 작성이 됩니다. 그리고 배열 이름, 이런 식으로. 자, 이 배열에 대해서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있는데, 얘는 지금 요게 굉장히 중요해요. 저게 뭐냐면은 쟤는 리모컨을 담을 수 있는 공간인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이렇게 바로 초기화하는 방법도 있지만 요 방법도 있어요. 그리고 시험 문제에는 요 방법이 더 많이 등장합니다. 자, 얘가 뭐냐면은 new가 뭐예요? 생성하겠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쵸? 뭘? 그래서 나는 요거 int 정수로 10개의 공간. 자, 그러면은 10개의 공간이 생겨요. 정수를 담을 수 있는 공간이. 자, 근데 얘가 이제 요 ARR이라는 곳에 저장이 되는 게 아니라 그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생기게 되는 거고, 그 리모컨이 여기 지금 저장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요 자료형 뒤에 요 대괄호가 이렇게 띡띡 작성이 되어 있다는 거는 뭐냐면 리모컨을 담을 수 있는 그 자료형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이 공간을 컨트롤할 수 있는 리모컨이 요 ARR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그 ARR로 0번째 띡 이러면은 그 첫 번째 인덱스 번호 0번 공간에 10이 들어가게 되고, 그걸로 컨트롤할 수 있는 애로 첫 번째 공간 띡 하면은 20이 들어가게 되는 거고, 두 번째 공간 띡 하면은 30 들어가게 되고, 요게 좀 큰 차이긴 해요. 자, 그리고 이 배열의 길이를 알 수 있는 것. 자, 우리 아까 전에 리스트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애는 렌이라고 했던 애였죠. 자, 얘 배열의 길이를 알 수 있는 애, 문자열의 길이 뭐 이런 거 다 길이 구해주는 애가 뭐예요? 랭스라고 하는 애죠. 그래서 이렇게 작성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 안에 들어가 있는 것들 전체 다 탐색을 하고 이제 출력을 하게 되는 거죠. 얘는 잘 실행이 안 돼요. 너무 느려요. 자, 그래서 배열에 대해서 저렇게 알게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클래스. 자, 클래스는 뭐였어요? 아까 전에 우리 배웠을 때. 클래스. 틀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그래서 자동차란 얘도 정답으로 확인해 볼게요. 자, 자동차라는 지금 클래스를 만들었고, 걔는 지금 뭘 갖고 있어요? 이름과 속도와 연식을 갖고 있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이건 뭐죠? 아니죠. 아니죠. 객체는 여기서 만드는 거잖아요. 그쵸? new 연산자 사용을 해서 객체를 생성을 할 땐 저렇게 만드는 거고, 얘는 리모컨. 그쵸?
자동차랑만 연결될 수 있는 그 리모컨을 담을 수 있는 그 변수 자동차 1이라고 하는 애를 지금 생성을 한 거고, 그 곳에다가 자동차인 애랑만 연결이 될 수 있는 자동차 1이라는 변수에 자동차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연결을 한 거죠. 얘가 이제 요걸로 이제 컨트롤 할 수 있는, 자동차 한 대를 컨트롤 할 수 있는 애가 지금 된 거고, 자, 걔를 가지고 이름, 그러니까 리모컨 안에 이제 버튼이 띠디디딕 있는 거죠. 그래서 네임 이래서 그쪽에 아반떼, 그리고 걔가 갖고 있는 것 중에 속도에 200, 연식에 2200 이런 식으로 넣게 된 거고, 자, 얘는 뭐예요? 그냥 한 번에 작성을 한 거죠. 자, 자동차랑만 연결될 수 있는 자동차 2라는 그 변수에 뭐랑 연결을 한 겁니까? 이제 그 자동차 틀로 만들어낸 객체를 연결을 하는 거죠. 그리고 걔네들한테도 각 값을 작성을 해 준 거고, 걔를 가지고 이제 출력을 한 겁니다. 이해되실까요? 자, 그래서 지금 보면 여기 써있죠. 자동차 객체를 담을 수 있는 변수, 걔가 즉 얘인 거고요. 연결될 수 있는 그 변수. 그리고 자동차 객체를 만든 건 요 뉴 연산자 생성하겠다. 뭘? 객체 얘 클래스를 가지고, 우리 아까 전에 클래스 이름에 괄호 열고 작성하면은 객체 만드는 거였잖아요. 그쵸? 근데 얘는 뭘 가지고 만든다? 뉴 연산자를 가지고서 만든다 라는 거였고,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객체 만들어서 그걸 컨트롤할 수 있는 애를 여기다가 담아준 거죠. 자, 그러니까 요거 객체가 이제 자동차가 통으로 이렇게 넘어간 게 아니에요. 자, 그리고 이제 그 자동차별로 각각 다른 값들을 갖게 되는 거죠. 왜? 이 자동차 틀 만들어질 때 이름하고 속도하고 연식하고 다 갖고 있게 되니까. 그쵸? 자, 그리고 함수. 얘는 이제 자, public, static, void 이렇게 해놓고서는 여기다가 return 타입이 여기 작성이 돼야 되는 건데, 지금 저희는 return 타입이 없으니까 void라고 작성을 한 건 거죠. 자, 그래서 거의 웬만하면은 이렇게 작성되는 경우가 좀 많고, 아니면 상속이 들어가게 되는 경우가 많죠. 자, 우선은 상속가 들어가기 전에 함수가 뭔지를 알아야 되는 거니까. 자, 얘는 뭐예요? 요 함수를 정의를 해놓은 거죠. 요까지는 이제 다른 틀이랑 많이 비슷하죠. 자, 그리고 걔를 호출하는 방법은 당연히 함수 이름을 불러서 호출을 하고요. 자, 여기가 정의하는 부분, 여기가 호출하는 부분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자, 얘도 지금 정의하는 거 맞는데, 메서드를 우선 정의할 때 기본적으로 이제 틀은 public, static, 그 return type, 그리고 함수 이름 이렇게 붙고, 만약에 매개 변수가 있을 경우에는 여기가 매개 변수 자리이기 때문에 그쪽에 붙으면 되겠죠. 자, 그리고 자, 함수 매개 변수 요거 당연히 방금 설명드린 그 부분인 거고, 함수한테 이제 리턴이 있을 경우 리턴 타입이 바뀌어야겠죠. 우리 C 언어에서도 리턴 타입이 받지 않을 경우에는 리턴이 되지 않았었잖아요. 자, 그래서 자, 근데 리턴을 하는 이유는 뭐였었죠? 그 함수가 일을 막 해요. 그리고 일한 결과를 나한테 돌려줘야 되는 건 거잖아요. 그게 바로 리턴이다라고 했고, 리턴을 쓰는 이유는 값으로서 사용을 하기 위해, 그냥 출력만 띡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값으로서 사용을 하려고. 자, 얘만 봐도 지금 int라는 정수 공간 만들어서 a라고 이름 붙였고, 그곳에 지금 이 함수를 호출한 그 결과값을 여기다 넣으려고 하는 건 거잖아요. 그쵸? 그렇다라는 건 얘는 뭐예요? 요 대입연산자를 기준으로 왼쪽이 공간, 오른쪽이 값인 거니까 얘는 값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자, 얘가 값이다라는 걸 어떻게 알아요? 값이라는 거를 이제 보기 위해서 이제 리턴이 돼야 된다라는 거고, 얘는 뭐예요? 자, 지금 보면 여기 int 써있죠? 정수 리턴하니까 이제 int인 거죠? 자, 얘는 무조건 호출하면은 10을 반환하는 그런 함수인 건 거고, 얘는 내가 받은 매개 변수를 그대로, 그 인수를 그대로 출력을 하는 그 함수인 거고, 얘는 본인이 받은 걸 곱해서 제곱하는 거죠. 자, 그리고 얘는 두 개를 받아서 그걸 더해서 리턴을 해주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호출을 했을 때
그거에 대해서 결과를 리턴을 해주고 그게 이제 뭐 G라던가 H라던가 이런 변수들에 들어가게 되는 것이죠. 뭐 이와 별개로도 이렇게 지금 보게 되면은 요 함수만 아마 있었을 거예요. 얘만 있었을 때 얘를 이용을 하게 되면은 지금 반복문을 돌려가지고 지금 반복문 여기 인수 받은 거만큼만 돌린다라고 한 거잖아요. 지금 그랬는데 여기서 지금 문제 보면은 짝수인 것만 출력을 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지금 판별해주는 애가 없죠. 짝수인지 홀수인지. 그래서 어떤 함수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어떤 메소드? is even이라는 메소드를 이제 이용을 해서 얘가 이제 참이면은 여기에 true가 들어가게 될 거고 거짓이면 여기 false가 들어가게 되겠죠. 요 부호 타입은 무조건 true하고 false만 들어갈 수 있다 라는 걸 알고 계시고, 자 is even이라는 함수가 필요하니까 그 이름으로 해서 메소드 만들어 주고, 자 근데 얘는 지금 어떤 타입이에요? 부호 타입이죠. 자 그러니까 여기 리턴 타입도 boolean으로 이제 잘 작성을 해줘야겠죠.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받은 숫자가 짝수일 경우에는 true, 홀수일 경우에는 false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된다라는 거. 그래서 리턴 외계 변수 이런 것까지 다 확인을 해봤고, 자 얘네들한테는 이제 뭐가 있어요? 자 얘네들은 이제 일반 변수죠. 우리가 그냥 기존에 작성을 했었던 자료형에다가 변수 이름 작성이 되는 거. 자 얘네들은 뭐예요? 오직 정수만을 담을 수 있는 애들인 거죠. 앞에 자료형으로 지금 선정을 해놓은 건 거잖아요. 자 근데 이렇게 해서 값을 작성을 하자. 자 이렇게 초기 값을 작성을 해주지 않았어요. 자 이러면은 뭐가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쓰레기 값이 들어간다 라는 거. 자 근데 요 안에는 무조건 정수만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쓰레기 값이 뭐 0.00 이런 식으로 들어가지 않는다라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규칙상으로 x에는 무조건 정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왜? int x니까. 자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얘는 뭐예요? 기존에 0이라는 뭐 아니면 다른 쓰레기 값이 들어가 있었는데, 왜냐면 초기화를 안 해줬으니까. 근데 이제 변수니까 값이 변할 수 있다라는 거죠. 상수가 아니니까. 자 그 x라는 공간에 20이라는 값을 뭐 넣겠다 이러면은 기존에 저장되어 있던 쓰레기 값이 사라지고 20이라는 숫자가 들어가게 되는 거죠. 자 얘는 이제 레퍼런스 변수라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 자동차 1 이렇게 작성을 했다라는 거. 요 앞에가 자료형이고 뒤에가 거의 변수 이름인 거잖아요. 그쵸? 얘는 뭐예요? 자동차 리모컨만 저장할 수 있는 변수 자동차 1을 선언을 한 거죠. 요 자동차 1에는 자동차 클래스로 만든 리모컨만 저장될 수 있는 그런 쓰레기가 들어가게 될 거예요. 왜냐면은 우리 정수 int x 이렇게 했을 때 x에는 정수인 쓰레기가 들어가 있는 거니까. 자 여기도 자동차 클래스에서 나온 그 리모컨인 쓰레기만 들어가게 되겠죠. 아직은 뭐 값을 저장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 요 new 연산자를 이용을 해서 자동차 클래스로 만들었어요. 객체를. 그쵸? 자 그렇게 했을 때 이 자동차라는 객체는 뭘 갖고 태어나요?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과 그리고 그걸 할 수 있는 걸 또 반환을 해주죠. 자 여기 지금 써있죠. 자동차 객체는 자신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그 리모컨을 객체 스스로 this라고 부른다. 그래서 this 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으면은 본인 자기 자신을 조종하려고 하는 그 리모컨이다 라는 거. 자 자동차 객체는 요 객체죠. 요 객체는 자기가 들고 있는 그 리모컨을 복사를 해가지고 얘한테 이제 반환을 한다 라는 건 거죠. 그래서 여기 안에는 원래 자동차 클래스만 들어갈 수 있는 그 쓰레기 값에서 그 새롭게 만들어진 이 객체를 이용할 수 있는 리모컨이 들어가게 되는 건 거고요. 자 이렇게 되면은 뭐예요? 얘가 아까 전에 그 리모컨이었었잖아요. 그 리모컨에 이제 버튼이 생기게 되는 거죠. 이제 메소드라고 했을 때 지금 요 지금 붙어 있는 거 보니까 함수인 거잖아요. 그쵸? 자 그 자동차 1이라는 리모컨이 있다라고 했을 때 뭐 아무것도 없으면은
그냥 비어 있겠죠. 버튼이 없고. 근데 지금 여기 밑에 보면은 달리다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자, 이게 뭐예요? 버튼 하나가 있는 거죠. 여기를 이제 누르게 되면은 그 리모컨과 연결되어 있는 그 객체, 얘가 지금 리모컨인 건 거잖아요. 이 객체를 사용할 수 있는, 그쵸? 그 객체와 연결되어 있는 리모컨으로 요 달리다 라는 기능이 실행이 되게 되는 거고, 자, 그래서 보면은 모든 객체들은 서로 볼 수 없다 라는 거는 모든 객체는 서로 원격 조정 중이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사람이라는 객체를 만들었을 때 그 사람 하나가 복사가 돼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을 다룰 수 있는 리모컨이 저장이 되는 거고, 우리는 그걸 통해서 조종을 한다 라는 건 거죠. 자, 얘도 이제 동일한 건 거고요. 사람이라는 그 리모컨을 만들었겠죠. 이렇게 지금 사람이라는 클래스와 저장될 수 얘는 틀렸네요. 심지어. 자, 사람이라는 그 클래스와 연결될 수 있는 그 리모컨이 사람이를 만든 거고, 거기에 이제 뭐가 저장이 된 거예요? 사람이라는 그 객체를 만든 그 리모컨이, 본인 거 복사해준 그 리모컨이 여기에 저장이 되게 되는 거고, 그쪽에서 이제 말하다라는 요 메소드가 실행이 되게 된다. 자, 그랬을 때 지금 얘는 뭐였을까요? 얘 잘못 쓴 게 아니었어요. 자, 우리가 앞에다가 이렇게 스태틱을 쓰는 경우도 있고 지금 안 쓰고 그냥 void라고 작성하는 경우도 있었잖아요. 자, 이랬을 때 스태틱을 사용하게 되면은 우리가 객체 이런 식으로 만들었죠. new 사람, 뭐 new 자동차. 자, 그렇게 만들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죠. 객체화 없이 바로 능력을 쓸 수 있는 거예요. 원래는 new 사람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new 자동차 이런 식으로 그 설계도를 통해서 진짜 자동차와 뭐 사람을 만들고 걔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 있는 능력을 썼는데, 앞에다가 이제 스태틱이라고 작성을 하게 되면은 뭐가 된다? 그냥 객체화하지 않아도, 객체 따로 뭐 new 연산자 통해서 만들지 않았어도 그냥 바로 사람이라는 클래스 안에 있는 먹다라는 메소드 실행, 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메소드도 확인을 잘 해야 됩니다. 앞에 뭐가 붙어 있는지. 자, 질문이 있어가지고 답변을 드리면요. 자, new int 자, 얘네들처럼 이렇게 만드는 것도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초기화하는 것도 상관없습니다. 한 번에 만드는 방법 가능하냐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이렇게 한 번에 하셔도 상관없어요. 아, 여기에 지금 빠졌죠. 이런 식으로 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되는 건 사실 저렇게 초기화되는 것보다는 클래스에 대해서 뭐 각각의 변수들이 이제 지정이 될 거고, 클래스 안에 아까 전에 보면은 사람으로 따지면은 이름, 나이 뭐 이런 정보들이 있었잖아요. 그 정보들에 대해서 이제 담기 위해 우리가 객체를 사용을 했었던 거고, 그래서 이제 물론 객체 안에다가 이제 담을 수 있겠지만 어떤 정보든지 간에 문자열만 다 사용을 해서 담겠다 이러면은 뭐 사실 객체 안에 넣을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넣을 필요까지는 없겠죠. 자, 무조건 문자열만 담아야 한다, 아니면은 무조건 정수만 담아야 한다, 이런 게 이제 싫으니까 그렇게 되면은 굳이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가 다 정수만 넣겠다, 내가 다 문자열만 넣겠다, 그런 거라면은 뭐
클래스를 만들 필요가 없지만 우리는 그렇게 만드는 경우보다는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우리 시연에서 봤던 구조체처럼 여러 개의 정보들, 다른 자료형을 갖고 있는 애들 때문에 우리가 클래스를 만드는 건 거고, 이제 클래스를 만들게 되면은 이제 접근하는 방법이 이제 뭐 아까 전에 뭐 사람 한 명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점 사용했던 거였잖아요. 얘가 갖고 있는 뭐 name이라는 뭐 변수 안에 뭐 값을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던 것처럼, 그게 이제 P2에 아까 어디 갔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P2에 뭐 name에, 그러니까 요 P2는 만약에 person이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만들었다라고 하면은 이건 뭐예요? 이렇게 딱 끝나면 person이란 클래스가 있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저 P2는 저 person이라는 클래스랑만 연결이 될 수 있는 리모컨이 담기는 그 변수인 건 거죠. 우리가 정수만 담는 것처럼 int라는 공간 안에는. 자, 그랬을 때 여기다가 new person 이렇게 작성을 하면은 얘가 이제 객체가 이제 생성이 되는 건 거고, 걔는 이제 본인을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 그리고 반환할 때는 본인이 그 사용하는 리모컨을 복사한 리모컨을 반환을 해준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 P2 안에는 저 객체, 만들어진 객체를 다룰 수 있는 리모컨이 이제 되는 거라고. 자, 이랬을 때 요 P2의 name 이라고 했을 때 저 이렇게 넣었어요. 자, 이러면은 P2에 저장이 된 게 아니에요. 그걸 아셔야 돼요. P2가 리모컨인데 리모컨 안에 이제 name이라는 버튼이 있는 거고, name을 띵 눌러요. 자, 그러면은 이제 저 홍길동이라는 값이 그쪽으로 슉 하고 들어가게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P2에 들어가는 거냐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건 아니라고 지금 설명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P2 안에는 리모컨이 있는 거고, 그 리모컨으로 버튼을 눌렀을 때 이제 그쪽에 연결되어 있는 곳에 저장이 된다라는 건 거죠. 이해되시죠? 자, 클래스는 무조건 하나인 거고, 걔로 이제 무조건 하나라는 거는 좀 틀리지만 클래스를 막 많이 만든다라기보다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여러 개를 만드는 경우가 많다라는 거죠. 왜냐면은 클래스는 설계도 같은 거니까, 틀인 거니까, 그거 가지고 시펑을 막 찍어내는 것처럼. 그쵸? 자, 그렇게 하면 이해가 좀 더 빠르겠죠. 그러니까 이게 묶어져 있는 거의 위력을 잘 모르셔가지고 이제 왜 묶어야 하는가에 대한 게 있는 건데, 항상 설명을 드리지만 우리가 수출을 할 때 뭐 딸기 수출을 한다라고 해볼게요. 하나씩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그냥 묶어가지고 한 방에 딱 보내는 게 훨씬 편하잖아요. 그런 거기 때문에, 물론 그룹화 해야 되는 게 아닌데 다 각각 다른 지역으로 수출이 돼야 되는 건데 하나로 묶으면은 그건 당연히 최악의 선택이겠죠. 뭐 그런 것만 아니라면은 이제 뭐 객체를 사용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라는 거. 자, 그리고 봤을 때 여기 지금 보면은, 자, 숨쉬다 라는 기능이 중복되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문제가 있어요. 자, 정답까지. 정답은 없죠. 자, 지금 봤을 때 사람이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객체를 만든 거겠죠. 그쵸? 그리고 얘는 사람이랑만 연결될 수 있는, 사람 클래스로 만든 거하고만 연결될 수 있는 리모컨을 저장할 변수를 지금 만든 건 거고요. 거기에 여기서 만들어진 그 객체를 이렇게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이 딱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거 안에 있는 숨쉬다라는 기능을 띡 눌러가지고 걔를 실행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 지금 봤을 때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나요? 없죠. 자, 그러면 당연히 사람이라는 클래스가 있어야 될 거예요. 오류가 안 하려면. 자, 이랬을 때, 자, 숨쉬다 라는 기능을 그냥 만들게 되면 어떻게 만들어요? 숨쉬다 자, 이렇게 만들면 되겠죠. 자,
물론 이렇게 만들어도 상관은 없긴 해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동물이라는 애도 있는데 걔도 숨을 쉰대요. 물론 사람이 뭐 동물을 상속받는다라는 게 올바른 말은 아닐 수도 있지만 우선 기능이 똑같은 기능이 있으니까 지금 중복되잖아요. 이거를 얘가 상속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사실 상속을 받는데 조건은 뭐 사람은 동물이다, 이 A는 B다, 요 조건이 충족을 했을 때 상속을 하는데 우선은 문제니까 그냥 이렇게 풀어본다라고 하면은 상속이라는 걸 어떻게 사용을 하면 되느냐, 클래스 이름 뒤에 extends 쓰고 여기에 상속 받으려고 하는 그 엄마 클래스 그걸 써주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게 되면은 자, 이 사람이라는 클래스는 메소드를 갖고 있나요? 안 갖고 있나요? 아니죠. 갖고 있죠. 자, 왜? 사람은 동물이다라고 했잖아요. 상속을 받았죠. 자, 그러면은 엄마한테서 다 받아오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보면은 얘가 엄마고 얘가 자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우리들도 부모님한테서 다 받아오잖아요. 상속받아서. 그것처럼 엄마가 갖고 있는 거를 이제 다 얘가 갖고 있는 거죠. 지금 이렇게 봤을 때는 없는 것처럼 보이는데 얘 실행을 시켜서 없으면 당연히 실행이 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실행이 되죠. 왜? 상속받은 거라 얘가 그대로 복사 붙여넣게 됐다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만약 이쪽에 뭐 요런 메소드가 있다라고 해볼게요. 자, 이러면은 사람이라는 클래스는 메소드를 몇 개 갖고 있는 거예요? 2개 갖고 있는 건 거죠. 왜? 엄마한테 받은 것도 있으니까. 자, 그리고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뭐예요? 오버라이딩, 오버로딩 얘네들이 나오죠. 자, 이렇게 작성을 했어요. 자, 이랬을 때 여기에 A 사람이라는 걸로 해서 숨쉬다라는 버튼을 띡 눌렀어요. 자, 숨쉬다 점 이렇게 나올까요? 아니면 숨쉬다 느낌표 이렇게 나올까요? 느낌표 실행해볼까요? 자, 어떻게 나와요? 느낌표로 나오죠? 자, 왜 그러느냐? 자, 얘가 이제 엄마고 얘가 자식 클래스라고 얘기를 했어요. 얘가 그리고 엄마로부터 상속을 받았고요. 자, 그랬을 때 이제 부모님이 물려는 준 거죠. 얘는 사실 숨쉬다라는 걸 갖고 있었어요. 자, 근데 지금 뭐 어떻게 한 거예요? 자, 우리도 엄마가 준 걸 무조건 갖고는 있는데 자, 태어났을 때부터 받긴 받았어요. 근데 이제 커가면서 자아가 생기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잖아요. 그쵸? 뭐 엄마가 중간에 준 게 있었는데 그걸 내가 막 머리가 커지면서 바꿨어요. 자, 그럼 사실 부모님도 중요하긴 하지만 내 의견이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쵸? 결국 결정은 내가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면 쉬워요. 무조건 본인이 우선입니다. 자, 내가 받은 게 있었는데 그거를 덮어 쓴 거죠. 오버라이딩. 배 탄 거예요. 원래 있긴 있었는데 거기다 타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가 출력이 되는 거예요? 본인이 우선이 되기 때문에 이제 요게 출력이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실까요? 자, 오버로딩은 뭐예요? 둘이 같은 말처럼 보이지만 매개 변수를 가지고 이제 개수를 이제 판단을 하는 거죠. 만약에 여기 뭐 1 이런 식으로 있고 여기에 이런 식으로 작성을 했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얘는 숨쉬다를 지금 2개 갖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이라는 애는 매개 변수가 없는 메소드랑 매개 변수가 있는 메소드랑. 자, 이랬을 때 어떤 걸 출력을 한다? 자, 요걸 출력을 하는 거고, 만약에 메소드에 이제 없는 거 이러면 뭘 출력을 한다? 얘를 출력을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버라이딩은 받은 걸 자기가 올라타는 거를 이제 얘기를 하는 거고, 동일한 거를. 그리고 오버로딩은 이제 같은 메소드긴 한데 요 변수, 매개 변수 개수라던가 그런 거 존재 여부 이런 걸로 이제 같은 이름인데 분별을 하는 거, 걔가 이제 오버로딩이죠.
그거를 알고 계시면은 좀 더 문제 풀기 수월하겠죠.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모르고 그냥 요 사람이네 이러고서는 요 그냥 막 출력해 주시는 분들 있는데 이러면은 땡땡땡 되는 거죠. 상속에 대해서는 요 익스텐드 그리고 요 뒤에 부모 클래스가 온다 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생성자. 자, 우리 파이썬에서도 생성자에 대해서 배웠죠. 자, 생성자 언제 태어난다, 언제 호출이 된다라고 했죠? 그쵸? 객체가 생성되면서 같이 이제 호출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바로 실행이 된다. 그래서 생성자다라고 생각을 했죠. 자, 그랬을 때, 자, 얘 같은 경우에 어떤 값을 갖고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뭐, 홍길동과 27이라는 값을 갖고 태어났으면 좋겠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은 생성자. 어떻게 만들면 돼요? 클래스 이름하고 동일하게 만들면 됩니다. 자, 우리 파이썬에서는 생성자 만들 때 언더바 init 언더바 이거였죠. 그거였는데 얘는 이제 뭐예요? 클래스명과 동일한 이름으로 생성이 됐을 경우 걔가 생성자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얘는 이제 뭐예요? 이게 없다라고 하면은 여기도 그냥 생성자 이거 없이 그냥 태어나면 되는 건데 얘는 이제 토익 값을 갖고 이제 태어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서 실행을 시켜준 거고. 자, 본인, 요 디스 뭐였죠? 본인 객체를 다룰 수 있는 리모컨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걔를 가지고 네임에는 네임을 집어넣고 이게 뭐예요? 여기 본인 거 거기다가 띡띡 집어넣는 거죠. 여기서 받은 것들을. 그쵸? 여기 지금 보면은 홍길동 27 이런 숫자가 있잖아요. 숫자하고 문자가 각각 여기에 저장이 될 거고 여기에 해당하는 네임은 뭐예요? 여기 얘한테서 받은 네임인 거고 여기에 있는 네임은 뭔 거예요? 이 객체 요 네임인 거죠. 그래서 이름이 사실 이 이름하고 이 이름이 다르면은 여기다 디스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하지만 지금 얘도 네임이고 얘도 네임이잖아요. 얘도 네임이고 얘도. 자, 그러니까 어떻게 구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디스를 붙여가지고. 그거를 알고 계셔야 되고. 이제 스위치문. 자, 이게 뭐였죠? 조건문이랑 똑같은 거였죠. 자, 그래서 요 조건 얘하고 맞는 케이스 찾아가지고 걔를 실행을 해주는 거였잖아요. 우리 if문 같은 경우에는 해당 조건이 참일 경우 계속 실행을 하는 거였는데 얘는 그거 맞는 케이스들을 이렇게 다 만들어 놓고 짝지어주고 만약에 없다라고 하면은 디폴트에 해당되는 디폴트 안 만들어놨네. 디폴트에 해당되는 부분을 실행을 시켜주는 거였죠. 그래서 얘는 뭐예요? 요 months가 3이거나 4거나 오면은 봄을 출력을 하는 거고. 자, 왜 그래요? 케이스 하고서는 여기에 브레이크가 있었으면은 아무것도 출력을 안 하고 그냥 끝났을 텐데 만약에 얘가 3이었어요. 그러면은 3하고 브레이크 없네. 그럼 밑에 있는 거 또 실행하고 그 다음에 탈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3, 4, 5일 때는 봄이 출력이 되겠고. 자, 요 months가 만약에 6월이었어요. 그러면은 여기로 가겠죠. 우선 처음에 6이니까 요 맞는 거 찾아서 그때 6 브레이크 없고 7 실행하고 8 실행하고 그 다음에 여름 바꾸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러니까 탈출을 하는 건 거죠. 밑에 있는 가을 겨울은 안 만나. 자, 요걸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요 세 가지. 만약 여기 디폴트까지 있다 이러면은 여기에 해당되는 케이스가 없으면 그 디폴트 값을 실행을 한다. 만약 브레이크가 이렇게 중간중간에라도 있으면은 그때 탈출을 하는데 만나자마자 브레이크가 없을 경우에는 탈출을 하지 못하고 디폴트까지 다 실행을 하고 만다 라는 거. 그래서 시언어 때 그 문제를 풀어봤어. 그쵸? 자, 그리고 생성자는 아까 했으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디스도 동일하죠. 자, 얘는 뭐예요? 자, 얘
얘로부터 받은 애들은 여기 앞에 디스가 작성이 돼야 되는 거고, 요 매개 변수로 받은 애들은 요쪽에 작성이 되는 건 거죠. 요걸 알고 계셔야 되기 때문에. 자, 오버로딩 아까 말씀드렸고, 자, 추상 클래스. 추상 클래스라고 하는 애는 뭐예요? 완성되지 않은 애들이죠. 그쵸? 자, 그래서 이 앞에다가 abstract 작성이 되면은 클래스 앞에 우리가 원래는 그냥 클래스 활, 뭐 아니면 클래스 칼 이런 식으로 해서 클래스를 만드는데, 이 앞에 abstract가 붙으면 추상 클래스. 자, 추상 클래스는 뭐예요? 자, 어디선가 다시 작성을 해줘야 돼요. 그냥 딱 우리가 리모컨에 채널이 있어야지 그거를 띵 눌러가지고 연결된 거를 실행을 시킬 수 있는 건 거잖아요. 근데 이제 뭐 칼이든 활이든 총이든 얘네들이 결국 무기로부터 받았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얘네들이 부모님인 거죠. 부모 클래스. 자, 그랬을 때 요 무기도 그냥 클래스로 만들어도 사실 상관은 없긴 해요. 근데 얘 그거는 그냥 딱 요 작동이라는 메소드 버튼을 위해서 만들어진 클래스인 건 거죠. 나중에 다시 재작성을 해주려고 하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요 클래스를 가지고 나중에 뭐라 그래야 될까? 얘 지금 보면은 여기서 작동이라는 거 부모님이 다 얘가 부모 클래스라고 하면은 얘네들은 다 부모 클래스로부터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작동이라는 기능을 다 갖고 있겠죠. 그쵸? 만약 여기서 보이드 해가지고 작성을 했다라고 하면은 그냥 클래스에서, 그쵸? 자, 근데 지금 다 어떻게 해요? 칼작동, 활작동, 뭐 총작동 이런 식으로 다 오버라이딩 하죠.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작동해가지고 무기 작동 이렇게 해도 결국에는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다 오버라이딩 할 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다 얘가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기라는 큰 틀이 있는 거긴 한데 어차피 나중에 자식들이 다 재작성할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추상 클래스로 작성된 거는 꼭 나중에 어디선가 재작성을 해줘야 됩니다. 누군가가.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하고 거의 동일하긴 하죠. 다만 차이가 있다면 뭐예요? 여기 써있죠.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상 클래스와 다르게 순도 100% 추상 클래스이다 라는 게 뭐예요? 아까 전에 우리 추상 클래스 보게 되면은 여기에는 추상 메소드가 아닌 애도 들어가 있었어요. 여기 봤을 때 얘는 추상 메소드죠. 근데 얘는 그냥 메소드죠. 일반 우리가 사용했던. 자, 이런 것처럼 추상 클래스는 100% 추상 클래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 안에 아닌 것도 있었잖아요. 그쵸? 그런 애들도 들어갈 수 있고. 근데 인터페이스 같은 경우에는 100% 추상 클래스입니다. 추상 메서드만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얘도 사실은 추상 메서드인 건데 우리 추상 메서드일 때는 앞에 뭐 붙였었죠? 옵스트랙트 요거 붙였었죠. 추상 메서드 앞에. 근데 얘는 지금 작성이 안 돼 있죠. 자, 왜 그러느냐? 인터페이스는 무조건 추상 메서드만 갖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추상 클래스다 라고 100%다. 그렇다는 건 뭐예요? 그 안에 무조건 추상 메서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추상 클래스에서 그 옵스트랙트를 무조건 붙이거나 안 붙이거나 이렇게 추상 메서드일 때는 붙였어야 했잖아요. 필수적으로. 근데 얘는 안 붙여도 된다라는 거죠. 왜? 다 추상 클래스, 다 추상 메서드일 거니까. 자, 그래서 그거 개념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고, 자, 요거 디스 그리고 슈퍼. 디스는 이제 뭔지 아셨죠? 근데 봤을 때, 자, 슈퍼 얘로 봅시다. 자, 지금 보면은 위에서부터 쭈르르륵 볼게요. 자, 얘는 뭐죠?
전사 A라는 클래스를 가지고 걔만 연결될 수 있는 변수를 만들어서 그 객체 만든 다음에 여기랑 연결시켜 넣고 그 객체가 갖고 있는 버튼 중에서 이름 띵 눌러가지고 홍기동이라는 이름을 집어넣는 상태인 거고, 얘는 A 전사 그 리모컨 있었죠? 그 리모컨으로 공격이라는 기능을 실행을 한 거죠. 버튼 눌러가지고. 자, 이랬을 때, 자, 지금 보면은 요거죠, 요거. 사람이라는 그거를 상속을 받고 있어요, 지금 클래스를. 자, 얘를 봤을 때 얘한테서 이걸 다 상속을 받아오는 거기 때문에 전사 A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사람 클래스에서 가져온 이름 속성이 있는 거죠. 여기서 지금 우리 가지고 왔잖아요. 요거 다 물려받아가지고 오는 거잖아요. 그쵸? 자, 그랬을 때 요 dis.이름 이라고 하는 요 이름은 뭔 거예요? 요 클래스에서 가지고 우리가 부모님으로부터 이제 다 상속을 받게 되면은 이걸 싹 긁어가지고 오는 거니까 얘는 여기에 이게 그냥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쵸? 그러니까 요 이름에 들어가게 되는 건 거예요. 요 dis.이름. 그쵸? 자, 그리고 요 숨쉬다 하게 되면은 여기 지금 본인한테는 숨쉬다라는 메소드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누구 걸 가지고 오는 거예요? 요거. 부모님 거. 여기서부터 가지고 오겠죠. 자, 그 다음에 짠. 얘 볼게요. 얘는 이제 전사 B로 해가지고 이름 넣고 공격하고 이러는 건데 얘 클래스를 보는 게 더 빨라가지고. 자, 지금 봤더니 얘는 뭐가 있어요? 사람이라는 클래스한테 받아온 게 아니라 그냥 전사 B 자체가 갖고 있는 이름 속성이 있는 거죠. 다만 뭐 또 있어요? 요 엄마한테 물려받아가지고 온 그 클래스도 그 이름이라는 속성도 갖고 있는 거죠. 왜? 부모가 물려줬으니까. 그리고 얘한테는 또 뭐도 있어요? 숨쉬다라는 요 메소드도 갖고 있겠죠. 다만 얘가 뭘 한 거예요? 오버라이딩 한 거죠. 자, 이랬을 때 우선순위는 본인께 더 높은 거죠. 왜? 우리가 머리가 커졌으니까 내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러고 있다가 이제 여기서 공격을 할 텐데, 자, dis.숨쉬다. 자, 이러면은 뭐가 되는 거예요?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본인 거가 되는 건 거고, 자, 여기서 dis.이름이라고 하는 거는 자, 부모님 거에 대한 이름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아니면 여기 본인이 갖고 있던 그 이름 속성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거예요? 본인 거에 대해서 가지고 오는 건 거죠. 아까 전에는 그거밖에 없었지만 얘는 본인이 갖고 있는 그게 있잖아요. 사람 이름이라는 속성이. 자, 그리고 지금 공격 2를 봤을 때 여기 지금 슈퍼.이름 이렇게 되어 있죠. dis.이름 아니고. 자, 이건 뭐냐면은 상위 클래스에 있는 거를 갖다가 쓸 때 슈퍼가 살짝 높은 것 같잖아요. 짱 이런 느낌. 자, 그러니까 슈퍼.이름 슈퍼라는 거는 뭐다? 부모 거. 상위에 있는 것을 가져왔을 때 슈퍼를 붙입니다. 자, 그래서 슈퍼.이름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갖고 있는 요 이름이라는 속성이 아니라 상위, 사람이라는 요 이름 속성을 가지고 오게 된다라는 거 이해되실까요? 그리고 슈퍼.숨쉬다. 자, 이러면은 자, 자신이 갖고 있는 숨쉬다라는 메서드 중에서 이제 본인 거 말고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것을 사용을 한다 라는 거. 우선 상위. 자, 얘도 리스트가 있는데 리스트 결국 이거는 그 시험 문제에 크게 나오지 않기 때문에 우선은 그냥 패스하는 걸로 할게요. 자, 다시 한번 새로 고침 해보셨을 때 자바 수업 페이지 해가지고 올라가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여기 보시면은 1번부터 6번까지 문제가 쭉 나와 있어요. 얘네들은 뭔가 프로그래밍에 대한 뭔가 문제풀이라기보다는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되는 그 기초적인 문제에 대해서만 작성을 해놓은 거기 때문에 한번 풀어주시겠어요? 자, 문제풀이 1번. 다음 중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을 모두 고르시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몇 번 가능하죠? B번? B번 가능한가요? 안 되죠. 자, A 가능하고요. 자, B는 왜 안 돼요? 특수문자 샵은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B번 사용 안 되고요. 자, C 되나요? 안 되죠. 자, 왜 안 돼요? 숫자로 시작했기 때문에. 자, 4 가능한가요? 얘는 되죠. 자, 왜냐하면은 변수 이름 같은 경우에는 소문자하고 대문자를 구별을 하죠. 자, 우리가 사용하는 폼은 뭐예요? 이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쟤도 변수명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자, 2번 가능한가요? 가능하죠. 자, 그리고 F 안 되죠. 자, 왜 안 돼요? new라는 우리 객체 생성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로 이미 예약어인 거잖아요. 그래서 안 되고. 자, G 안 되죠. 우리 스위치 케이스 브레이크 요 문 예약어이기 때문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자, 그리고 H 가능하죠. 자, 저 특수문자 사용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2번 주민등록번호를 수치형 데이터로 저장하고자 한다. 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숫자 작성해야 되는데 주민등록번호가 좀 길잖아요. 그래서 그 int라는 변수 안에 다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자료형이 더 낀 걸 작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롱이라는 걸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얘는 몰라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요 이름으로 변수를 선언해 달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선언을 해서 뭐 주민번호 뭐 아무거나 뭐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얘는 대신 이제 롱이니까 맨 뒤에 L 붙고. 자, 3번 if문을 사용해서 정수형 변수 num의 값이 홀수일 때는 홀수, 짝수일 때는 짝수라는 문자열을 출력하는 코드이다. 빈칸에 알맞은 값을 넣어 완성하시오. 자, A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 뭐죠? 그쵸. num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자, 0이면은 홀수죠. 자, 뭐가 돼야 돼요? 1이거나 아니면은 뭐 요렇게 0이 아니거나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겠죠. 자, 그리고 B에 들어가야 될 거는 지금 봤더니 얘가 참일 경우 짝수가 돼야 되는 건 거죠. 그러니까 num을 2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0과 같으면 아니면은 1과 다르면 이런 식으로 작성이 돼야겠죠. 자, 4번 다음은 포문을 이용하여 작성한 구구단 출력 코드이다. A, B, C에 알맞은 코드를 작성하여 2단이 해당하는 구구단이 출력되도록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는 거죠. 자, 이거 자, 몇부터 조건이 어디까지 증감 요거 작성하라는 거죠. 자, A 자, 1부터 라고 작성하면 안 되고 뭐가 돼야 돼요? 자, 지금 봤을 때 요 I 단 곱하기 I 지금 이렇게 출력하고 있는 건 거잖아요. 자, 그러려면은 I가 1부터가 돼야겠죠. 왜냐면 지금 I라는 게 선언된 적 있나요? 위에서? 없죠. 자, 그러니까 선언부터 I는 1부터. 자, 그리고 B는 그쵸. 아니면은 9보다 같거나 같을 때까지 이렇게 해서 9보다 작거나 같을 때까지 or 또는 i가 10보다 작을 때까지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면 되고. 자, C는 증감 부분이죠. 자, 어떻게 되면 돼요? 뭐 i가 하나씩 증가된다라던가 또는 i를 이렇게 하나씩 증가를 시키거나 이것도 아니다 또는 이러면은 i는 i 플러스 1 다 1씩 증가시키겠다라는 건 거죠.
자, 그리고 5번. 자, 이름과 학번을 멤버 변수로 갖는 학생 클래스와 메인 메서드 내에서 스튜던트 클래스의 인스턴스를 생성하여 홍길동 2017-1111로 초기화하는 코드이다. 빈칸 A에 알맞은 키워드를 넣으시오. 자, 요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지금 만든 거죠. 이쪽에서 걔는 name이랑 number이라는 멤버 변수를 갖고 있고요. 자, 그걸 가지고 지금 스튜던트를 가지고 그 클래스를 가지고 인스턴스, 즉 객체를 만든대요. 자, 객체를 만드는 애 인스턴스 생성할 때 어떤 연산을 쓰죠? 그쵸, new라는 걸 사용을 해야죠. 정말 쉬운 건데 가끔가다 틀리세요. 자, 6번. 자, 쟤는 뭐죠? 자, 우선 좁은 범위부터 넓은 범위까지 작성을 해야 되는데 정답부터 말씀을 드리면, 자, private, 그리고 그 다음이 이제 default, 그리고 protected, 그리고 public, 요 순서죠. 요렇게 좁은 것부터 넓은 것까지예요. 자, 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요 public이라고 하는 제일 넓은 거, 얘는 단어 뜻 그대로 그냥 외부에 있는 아무런 클래스가 다 접근을 해서 사용을 할 수가 있는 클래스들을 말해요. 그러니까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거, 제일 큰 범위죠. 자, 그리고 요 프로텍티드, 얘는 같은 패키지 안에 있거나 아니면은 뭐 자식 클래스일 경우에 이제 사용이 가능하고, 자, 얘는 뭐예요? 같은 패키지 안에 소속된 클래스만 사용할 수 있도록. 자, 다시. 자, 퍼블릭은 외부 그냥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음. 그리고 이 프로텍티드는 같은 패키지 또는 자식 클래스, 그리고 요거 디폴트, 얘 같은 경우에는 딱 같은 패키지. 조금씩 좁아지죠. 자, 그리고 요 private, 진짜 개인적인 거로 하는 거죠. 말 그대로 외부에서 사용될 수 없게 그냥 개인적인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얘가 제일 넓은 범위, 그래서 이렇게 올라갈수록 접근 제한이 걸린다라는 건 거죠.